2025년 5월, 글로벌 기술의 심장부이자 자본의 성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인류 테크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평범하고 가벼운 뿔테 안경을 꺼내들고 무대 위를 유유히 걷기 시작하자 그가 무심히 바라본 길거리 식당 간판 위로 생생한 별점과 이용자들의 실제 리뷰가 귓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낯선 언어로 적힌 표지판과 이정표는 그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모국어로 번역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의 관람객과 전 세계 언론계 인사들 중 누구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지 않았으며 인간의 손과 시선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든 그 압도적인 미래의 한복판에는 미국의 애플이 아닌 대한민국의 삼성이 구글과 함께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전 세계 인류의 일상을 지배하며 만물이 그 아래 무릎 꿇었던 아이폰 제국의 견고한 균형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철옹성 같던 애플의 쿠퍼티노 본사 내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의 인공지능 최고 책임자가 직원들 앞에 서서 정면 충돌이 아닌 내부 천재들의 소리 없는 이탈과 기술적 고립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균형의 균열은 오랜 시간 이어져온 독점적 왕좌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화려하게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는 단순히 새로운 하드웨어 기기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를 넘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패권을 완전히 뒤바꾼 역사적 분수령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개된 혁신의 실체는 삼성의 독보적인 초정밀 하드웨어 제조 기술, 구글의 첨단 인공지능 제미나이 알고리즘, 손안의 작은 유리 화면에 갇혀있던 인간의 시선은 마침내 현실 세계로 완벽하게 해방되었고, 디지털 정보는 차가운 화면을 벗어나 우리가 숨쉬는 현실 세계의 공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앱을 터치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던 번거로운 아날로그식 행동 방식은 단 한 번의 시선과 음성 명령만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경이롭고 서릴 정도로 혁신적인 광경을 바라보던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직감했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어올리며 포문을 열었던 찬란한 스마트폰의 시대가 이제 삼성과 구글이 합작하여 짜놓은 새로운 차원의 공간 플랫폼 위에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거대한 혁신의 축제장에서 가장 상징적이고도 잔인한 장면은 다름 아닌 애플의 부재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19년간 매년 9월마다 전 세계의 자본과 미디어의 시선을 미국으로 집결시키며 글로벌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호령했던 애플이었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이 새로운 차원의 무대 위에는 그들의 자리도 강력한 기술 동맹을 구축한 삼성과 구글이 무대의 중심에 서서 차세대 기술 권력을 양분하는 동안 애플은 번뜩이는 혁신의 파티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외로운 섬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의 불참이나 일정의 차질이 아니라 다가올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애플이 완전히 주도권을 상실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침묵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절대 권력이 거대한 기술적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도태되기 시작하는지 실리콘밸리의 밤은 그 잔인한 서막을 가장 화려하고 명징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외적 소외가 내부의 철저한 붕괴와 맞물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구글과의 동맹을 통해 인간의 삶 자체를 혁신하는 동안 애플의 담장 안에서는 기술적 정체와 방향성 상실에 실망한 핵심 엔지니어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연쇄적으로 이탈하는 소리 없는 재앙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제화된 조직 구조와 폐쇄성에 갇혀 인공지능의 속도전을 따라잡지 못한 제국의 핵심부는 이미 깊은 내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2007년 노키아를 단 7년 만에 무너뜨리며 기고만장하게 출발했던 애플의 신화는 정확히 19년이 지난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오만과 고립이라는 부메랑을 맞아 스스로 왕좌에서 미끄러지는 비극적 서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역사에서 한 기업의 독점이 이토록 허망하게 흔들린 적은 없었으며 그 흔들림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혁신을 멈추지 않았던 한국 기업의 집요함과 과감한 결단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핀란드의 절대 강자 노키아는 고작 7년 만에 휴대전화 사업을 완전히 접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미국의 모토로라 역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폰은 순식간에 단순한 기계를 넘어 전 세계 소비자들이 맹신하는 하나의 기술적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플은 매년 9월마다
전 세계 미디어와 자본을 미국으로 집결시키며 19년 동안 철권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폐쇄적인 성벽 전략에 기반한 독점적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애플은 부품의 설계부터 독자적인 운영체제인 iOS, 그리고 그 안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앱스토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태계를 철저히 자신들의 손으로만 통제했습니다. 한번 아이폰을 구매한 사용자는 애플이 구축한 거대한 가상마을의 성벽을 넘어 다른 기기로 이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마을 안에서는 오직 애플이 허용한 상점에서만 물건을 사야 했고, 애플이 발행한 화폐만을 사용해야 하는 완벽한 가두리 양식이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인류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전 세계적인 현금 창출 기계였으며, 그 누구도 허물 수 없을 것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하던 철옹성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시대의 법칙과 충돌하면서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본질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홀로 똑똑해질 수 없으며, 성벽 바깥 세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다른 기술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진화하는 유기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검색 정보가 매 초마다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구글이나 수억 명의 대화 데이터가 시시각각 축적되는 오픈 AI의 개방형 생태계와 달리, 외부 세계와의 자발적인 단절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음성 비서 시리의 한계였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을 설정해달라는 단순한 명령은 수행하지만, 조금만 맥락이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 여전히 인터넷 검색 화면만 무책임하게 띄운 채 멈춰서는 시리의 모습은 지난 19년간 애플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정체되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방증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술적 고립은 외벽의 침공이 아닌 내부의 처절한 자성으로 폭발했습니다. 개방형 AI 연합군이 빛의 속도로 질주하던 2025년 봄, 마침내 애플의 인공지능 최고 책임자는 전 직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추하고 부끄럽습니다라는 전례 없는 굴욕적인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만함을 벌인 적이 없던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외부의 적을 막아내던 두터운 성벽이 이제는 자신들의 시야를 가리고 발목을 잡는 거대한 감옥이자 족쇄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애플이 구축한 화려한 성벽 너머에서 삼성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처절한 생존과 역전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뿌리는 국가적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1997년 겨울, 이른바 IMF 외환 위기의 암흑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롱 속에 깊이 간직해두었던 돌반지와 결혼반지 등 온갖 금부치를 들고 나와 은행 앞에 끝없는 줄을 섰으며, 이러한 눈물겨운 나라 살리기 운동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무릎을 꿇었던 그 처참한 위기 속에서 태어난 절박한 생존 의지는 삼성이라는 기업의 깊은 DNA 조각으로 고스란히 이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던진 충격은 당시 세계 휴대전화 시장 2위를 달리던 삼성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노키아가 단 7년 만에 공중분해되는 비극을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삼성은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서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아이폰이 나온 지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갤럭시라는 이름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뒤늦은 출발선에 선 삼성을 향해 서구 언론과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냉소적이었습니다. 외국의 유력 매체들은 삼성을 향해 독창성 없는 카피캣, 따라쟁이이라며 조롱을 퍼부었고, 애플은 화면의 크기, 모서리의 둥근 모양, 심지어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방식까지 자신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며 미국 법정에 삼성을 세워 수년간 지독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패소하며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을 때 삼성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껴야 했던 좌절감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삼성을 아류작이라 비웃으며 아이폰의 매끄러운 화면과 터치감에만 열광하고 있을 때, 삼성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반격을 위한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심해를 장악하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심해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은 눈앞의 화려한 UI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향후 수십 년 뒤 도래할 미래 산업의 핵심 뼈대가 될 세 가지 아킬레스건에 수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무모하리만치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생생한 화질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메모리 칩이 바로 그 절대적인 승부처였습니다.
당시 수십 년간 이 분야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일본 기업들의 견제와 비웃음을 뚫고 삼성은 묵묵히 그리고 지독하게 기술 격차를 좁혀나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모바일 디스플레이 세계 1위, 모바일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이처럼 처절하게 축적된 기술의 힘은 마침내 2024년 1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단숨에 뒤바꾸는 역사적 대반전으로 폭발했습니다. 삼성이 야심차게 선보인 갤럭시 S24는 온 기기 내부에 구글의 최첨단 인공지능을 핵심 엔진으로 탑재하며 전 세계의 AI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최초로 각인시켰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닌 외국인과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동시 통역하고 표지판을 비추면 즉시 모국어로 번역해주는 경이로운 인공지능 비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이 애플보다 기술적으로 명백히 앞서 나갔다는 찬사가 전 세계 시장에서 터져나왔고 마침내 위대한 추격자의 위치에 머물렀던 삼성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 선도자의 왕좌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무릎을 꿇었던 작은 나라의 기업이 이제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부품을 사가야만 하는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절대 강자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2025년 5월 전 세계 테크 생태계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다름 아닌 조니 아이브가 애플과의 모든 잔재를 정리하고 완전히 결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19년 전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매끄러운 알루미늄 뒷면, 화면 속 앱 아이콘의 배열까지 인간이 스마트폰을 인지하는 모든 시각적 표준을 창조해낸 애플의 위대한 심장이자 미학적 영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향한 곳이 애플의 가장 강력한 대척점에 서 있는 오픈 AI라는 사실은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오픈 AI의 수장샘 올트먼은 조니 아이브의 디자인 회사를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통째로 인수하며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메가딜을 성사시켰습니다. 다가올 인공지능 황금기에 인류가 마주할 가장 아름답고 혁신적인 기기 위에는 더 이상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입 베어문 사과 로고가 박혀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국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드웨어의 가장 깊은 심장부인 실리콘칩 설계 부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애플의 자체 칩 개발을 총괄하며 오늘날의 아이폰과 맥북을 하드웨어 성능의 절대 존엄으로 끌어올렸던 최고 책임자 조니 스루지가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가 설계한 이른바 애플 실리콘 칩셋은 타사 대비 압도적인 전력 효율과 연산 속도로 애플 생태계를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기술적 해자였습니다. 비록 본인은 즉각적인 이탈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러한 권력 핵심부의 동요가 언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애플 내부의 기류가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당황한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직접 나서서 상상을 초월하는 보너스를 약속하고 회사 내의 모든 전권과 독점적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장받는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다는 것은 테크 역사에서 매우 명징한 신호를 내포합니다. 천재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본능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거대한 배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가 언제 가라앉기 시작할지를 누구보다 직관적으로 감지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핵심 인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오직 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기업의 비전과 기술적 미래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는 서글픈 방증에 불과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전 세계의 천재들이 가장 동경하고 입사하고 싶어 했던 꿈의 직장 애플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앞에서 방향타를 잃은 채 천재들이 가장 먼저 탈출하고 싶어하는 침몰선의 형상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팀 쿡 체제하에서 단기적인 재무제표와 주주 환원에만 몰두하며 혁신의 시간을 낭비한 대가는 이처럼 혹독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거대한 파도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순간에도 폐쇄적인 성벽 안에서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던 제국은 핵심 인재들의 연쇄적인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으며 천재들이 애플이라는 침몰선에서 탈출하는 바로 그 시각, 삼성이 쥔 5장의 카드는 2026년 글로벌 테크 패권을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삼성이 전면에 내세운 첫 번째 카드는 규모의 지배력입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시장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기를 무려 4억 대나 보급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2026년 말까지 이를 8억 대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지배적인 청사진을 공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스스로 진화하기 위해 가장 굶주려 있는 것은 결국 원천 데이터의 양이며, 삼성이 전 세계 인구의 일상에서 실시간으로 긁어모으는 이 거대한 데이터의 블랙홀은 그 어떤 천재적인 개발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력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합된 두 번째 카드는 인공지능 시대의 숨통을 쥐고 있는 반도체 목표점 기술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가 답변을 출력하고 구글의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내는 초고속 전용 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고난도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문은 대한민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단 세 곳뿐이며, 그 중에서도 두 개의 거대한 축이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인공지능의 황금기 속에서 누가 진정한 포식자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글이나 오픈 AI가 소프트웨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구축한 가상세계를 현실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한국 반도체라는 거대한 엔진 위에 무릎을 꿇고 막대한 통행세를 지불해야만 하는, 삼성은 2026년 한 해에만 반도체 생산 라인 확충과 연구 개발에 무려 110조 원이라는 믿기 힘든 예산을 전격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연간 국방 예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금액이자 삼성 역사상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승부수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당장 성과를 낼 수 없는 시간과 인프라가 응축된 집약체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쌓아 올리는 이 110조 원의 만리장성은 자체 생산 공장 없이 위탁 생산에만 의존하는 애플이 자본력만으로는 감히 좁힐 수 없는 영원한 물리적 시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네 번째 카드는 모바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스마트싱스 공간 매트릭스입니다. 삼성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손안의 스마트폰에 머물지 않고 거실의 텔레비전, 주방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사용자가 눈을 뜨면 암막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며 밤새 요약된 뉴스가 귀로 흘러들어오고,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GPS가 거리를 계산해 집안의 공기를 미리 쾌적하게 맞춰놓습니다. 이 완벽한 공간의 지배는 인간의 삶 전체를 삼성의 생태계로 포위하는 전략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에만 의존해온 애플로서는 인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이 거대한 유기적 연결망을 도저히 따라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독점적 탐욕에 갇힌 애플을 고립시키는 삼성의 개방형 거대 연합 전략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는 오랜 격언처럼 자체 스마트폰인 픽셀을 만들며 삼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삼성과 세계 최정상급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보유한 구글의 결합은 애플이 빠져나갈 틈을 완벽히 차단하는 거대한 가위바위보의 상생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오픈 AI까지 연합전선에 가담하면서 삼성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폐쇄적인 성벽 안에서 독자적인 알고리즘만을 고집하다 낙오된 애플과 달리 세계 최고의 천재들과 동맹을 맺고 미래를 개척하는 삼성의 이 다섯 가지 마스터 플랜은 2026년 전 세계 테크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역전의 형세를 굳히고 있습니다. 2026년은 스티브 잡스가 캘리포니아의 작은 차고에서 친구와 함께 애플을 창립한 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 동안 인류의 혁신을 이끌어온 제국의 수장팀 쿡은 이 역사적인 해를 전세를 역전시킬 거대한 반전의 기점으로 삼겠다며 시장에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쿠퍼티노의 비밀 연구실에서 판도를 뒤흔들 대대적인 블랙스완급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급히 수혈하며 제국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여전히 수천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며 성벽 안의 견고한 생태계를 맹신하는 수억 명의 충성 고객을 보유한 거대한 금융 요새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기술 시장의 현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과거의 법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잃어버린 지난 수년간의 시간은 그 어떤 천문학적인 자금으로도 사올 수 없는 물리적 축적의 영역이며, 이미 오픈 생태계로 망명을 떠나버린 전 세계 천재들의 마음 역시 돈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구글이 이미 전 세계에 8억 대의 기기를 깔아놓고 정밀한 데이터 그물망을 촘촘히 조여오는 상황에서 애플은 이제 자신들이 개척한 시장이 아닌 타인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판 위에서
뒤늦게 생존의 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낯선 처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지난 19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모바일 시대에 이어달리기에서 기술 패권의 바통은 마침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새로운 주자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속에서 장롱 속 금부치를 모으던 절박한 마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한 세대가 흐른 2026년, 오늘날 전 세계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물리적 뼈대와 인프라를 장악하게 된 이 현실은 인류 테크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기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낼 필요조차 없이 일상의 모든 사물과 공간이 인공지능으로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아침의 서막은 과거의 영광에 갇힌 실리콘밸리가 아닌 바로 우리 기업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바통을 쥐었다는 기쁨에 도취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며 다가올 미래의 지평선 너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위협과 다음 장의 서막은 이제 나이가 들어 노쇠해진 애플과의 유치한 도토리, 키재기 싸움이 아닙니다. 서구권의 삼엄하고 혹독한 무역 제재와 기술 봉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자국 시장과 끝없는 국가적 자본을 등에 업고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동방의 또 다른 거대한 세력, 즉 중국의 기술 굴기가 바로 삼성이 맞이해야 할 진짜 잔혹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서구의 표준을 거부한 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생태계와 가성비로 무장한 차세대 스마트 기기를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 시장에 침투시키며 삼성이 간신히 장악한 하드웨어의 영토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왕좌를 빼앗긴 애플의 추락이 남긴 빈자리를 두고 이제 세계는 한국의 독보적인 반도체 요새와 규제를 뚫고 솟아오르는 중국의 거대한 거인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른바 신냉전적 반도체 전쟁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혼돈의 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